그러니까 이 얘기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말았구나. 그러니까 재능 기부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상상력이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영감이 온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영감이. 그러니까 들어온다기보다는 사실 인간의 두뇌는 영감이 속에서 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11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와. 11차원 우주 개념이 나오는데, 다른 차원이 물질 속에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뇌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영감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안에서 나온다라고도 말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는 감겨있는 다른 차원의, 감겨있는 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대부분의 영감은 미래에서 오죠. 미래에서. 그래서 그거를 미래에 있는, 그러니까 평행우주에서, 여러 가지 우주, 평행우주에서 미래에 살고 있는 자신과 현재의 자신은 완전하게 끊어져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미래의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차원과 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가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리학계에서는 완전히 정설이에요.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평행우주론이. 왜 그게 아니면 수학적으로 절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11차원이나 평행우주가 아니면 이런 현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학적으로 안 맞는데, 단 그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자보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이해해야 되니까. 숨겨져 있는 차원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왜 돈을 안 받는 강의에서 더 영감이 살아나냐면은 의무감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이 되잖아요. 그죠? 눈치 볼 사람이 없고, 그죠? 그래서 무슨 기업 강의나 이런 데 가면은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오늘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음에 나 또 불러줘야 되지. 나 먹고 사는데 이거. 근데 재능 기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교육에 있어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엄마가 됐든 스승이 됐든 뭐냐면은 대가를 받지 않는 스승을 멘토로 생각한대요. 돈을 받는 사람을 멘토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직장인으로 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직장인으로 보는 거예요. 멘토가 아닌 거죠. 제가 서두에 그래서 교육이 교육 상품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이고. 그래서 월급 사회가 되면서 이 사회에서 점점점 사라진 게 뭐냐면 멘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 받을 만한 멘토가 사라졌어요. 돈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월급을 받으면서 돈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회사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옆집에,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입주과외라는 게 있었거든요. 입주과외. 그게 뭐냐면 과외 선생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예 독채를 하나 더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선생님도 입주과외를 했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박지만 씨를 가르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랑도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만이가 말이야 막 이랬거든요. 입주과외 선생이었거든요.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입주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멘토-멘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명문대생을 입주과에 시킬 때에 몇 가지 지키는 게 있는데, 첫째, 과외비를 정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과외비를 협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학생이 뭐가 필요할지를 알아서 챙겨준다. 등록금이면 등록금, 차가 필요해? 차 한 대 뽑아줄까? 심지어 어떤 집은 이런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돈다발을 쌓아놓은대요.
현관에다가. 그래서 선생님 필요하시면 여기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정해진 과외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외가 정해지면 그게 월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최고급 입주 과외 선생은 어떤 개념이냐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한테 월급 주나요? 안 주죠. 예. 가족한테 등록금 대주죠. 필요하면 차 사줄 수 있잖아, 아빠가. 완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형 동생을 하게 해요. 형 뭐 좀. 그래서 무슨 얘기냐? 과외를 하기 전에 둘이 바둑 장기를 한참 동안 둬. 왜? 그 집안에서 사니까.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두뇌의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자기랑 생활하는 주변 사람의 두뇌를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린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입주과외 선생을 그런 식으로 다뤘던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특권층에서. 얘는 자기도 모르게 그 서울대생의 머리를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 형이랑 살면서. 띵동 띵동 저 영어 가르치러 왔어. 이거 안 돼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교육 시켜야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뇌가 닮아버린다니까요. 두뇌가.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두뇌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뭐 그 몇몇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게 두뇌가요 마치 그 라디오 수신기처럼 이렇게 그 아우라라는 것으로 또는 자기장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두뇌가 크게 있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랑 쫙 연결이 된대. 저쪽으로 하면 또 저 사람이랑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뇌를 바꾸려면은 누구를 만나느냐고 어떤 공간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의 어떤 설계도 같은 거, 환경. 그러니까는 왜 입주를 시켰을까요? 그 과외 선생을?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부모님은 없잖아요. 부자니까 바쁘잖아요. 회장님이고 사모님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사러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심심하니까 그 형이랑만 놀아. 어디서 그냥 그 방에서 놀아. 그 형이 공부하고 그 형이 막 책 꽂아놓은 거 이렇게. 그럼 이 애가 집에 와서 가방 툭 던지고 제일 먼저 보는 거 공부하고 있는 형. 자,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가방 딱 던지고 맨 먼저 보는 거 부엌에 서 있는 엄마. 드라마 보고 있는 엄마. 그 두뇌랑 딱 접속이 돼, 집에 오자마자. 아시겠죠? 계속 엄마 두뇌를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 왜? 자기 두뇌가 접속될 사람이 없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유유상종. 게임 좋아하는 애들하고만 접속이 돼, 두뇌가. 게임 좋아하는 애. 얘도 게임 좋아하는 애, 얘도 게임 좋아하는 애. 얘 책 안 읽는 애, 막 이런 애들하고만 접속이 되고. 선생님하고 두뇌를 좀 접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선생이 교감 교장 승진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 퇴직하면 연봉 얼마지? 이러고 있어. 선생이. 그런 두뇌랑 접속돼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선생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월급, 연금 이렇게 하면 그게 인간의 두뇌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자기주도적 도파민이 사라지게 되고, 도파민이 사라지게 되면은 영감하고 창의성이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현직 교사들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해요. 제 단톡방에 2군데가 다 현직 교사들이에요. 막 교실 붕괴 현장 막 잠자고 있는 거 막 사진 올라오고 하나 보여드릴까? 교실 붕괴 현장 하나 보여드려? 대한민국 교실 붕괴 현장. 자, 교실 뒤에서 자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교실이에요. 수업 시간에요? 네,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촬영한 거예요. 우리 반 지금 뒤에서 한 명 이렇게 자고 있어요. 찰칵 자고 있어요. 누워서. 대단하죠? 전 얘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얘 성공해요. 교실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니 밤새 게임하고 지금 피곤한데 어떻게 앉아서 자? 누워서 자야지. 선생님이 포기하거나 깨우거나 둘 중에 하겠지. 선생님이 깨우면 그러면 그때 다시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 되잖아. 얼마나 자기주도적이에요. 자신감. 자겠다 누워서. 이게 성공한 거야. 이런 애를 키워요. 진짜 이런 애를.
교실에서 자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내용이 자기랑 안 맞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1시 넘어버렸네. 빨리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제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두뇌의 접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오면서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주과의 현상이고 입주과에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마을이 살아 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장장이가 있다고 칩시다. 시골 마을에. 그러면은 예전에 농부나 대장장이는 70, 80년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들의 어렸을 적의 환경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접속했던 두뇌가 어떤 두뇌들인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소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즐거워요. 막 땀 흘리면서 막 망치질 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그 대장장이들을 많이 봤는데 한쪽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애들이 오면 농담을 던져요. 여유가 있어. 왜? 이것 자체가 나의 천직이고 소명이고 일상이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나온 좋은 홈이야, 좋은 낯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돈 버는 거 보니까 자기가 더 많이 벌어, 동네 사람들보다. 예.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오면은 농담을 던져요. 야, 너희 망치질 한번 해볼래? 예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 어렸을 적 환경은요, 자기 일을 즐기고 월급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특권층들과 과거의 특권층들이 입주과의 선생을 모셔와서 자기 얘랑 놀게 했던 상황이랑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즐거운 것이라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하고만 접속이 됐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요즘 애들은 누구랑 두뇌가 접속하죠? 우리 남편 연봉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번 달에 얼마 숨겼을까? 비상금? 뭐 이런 거. 월급 안 오르나? 뭐 이런 위기의식. 우리 남편 직장 계속 유지될까? 뭐 이런. 위기의식. 물가 걱정하는 사람. 예전에 왜 물가 걱정 안 했죠? 먹을 게 남으면 서로 이렇게 줬거든요. 그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연대가 살아있으면. 그런 동네에서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왜? 눈치 보는 두뇌는 절대 몰입, 집중은 가능하지만 몰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아이는 자라서도 몰입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입주과의 선생이랑 장기 두면서 2시간 동안 장기 두고 30분 동안 영어 했는데 왜 걔가 영어를 더 잘하죠?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 형이 영어를 맨날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 따라간 과외 형태가 뭐냐면 지금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과외인데 공부로 성공해서 해외로 유학 간 자녀를 둔 그 방이 비잖아요. 거기다 하숙을 치는 과외가 있어요. 중간에 알선업체가 있습니다. 몇 프로 먹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비용.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근데 자식을 성공시킨 엄마한테 애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훨씬 낫다는 거 어떻게 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지 봤더니 진짜 성공한 사람과 진짜 몰입해본 사람과 진짜 공부해본 사람들은 언제 그것이 잘 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두뇌가 언제 발달했는지를 알고 있고 자기가 언제 성장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주변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상황이 좋았어. 멘토가 있었고 자기 주변에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아, 분위기가 중요하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성공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내밀한 본질을 못 보고 겉모습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요. 옷만 보는 거예요. 책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커버만 보는 거예요. 책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해요. 진짜 성장의 비결, 진짜 두뇌 개발과
진짜 창의성과 진짜 공부가 잘 되는 어떤 그 비록 머리가 나쁘지만 어떻게 나는 성공했는가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봤을 때 그 자신이 본인이 돌아봤을 때 자기 주변에 괜찮은 멘토가 있었다는 거죠. 괜찮은 멘토. 월급 받는 멘토가 아니라 월급 받는 멘토가 아니라. 근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입주거의 선생을 쓸 정도가 되려면은요 재산이 10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현찰로.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의 아량이 나와요. 선생님 돈 그냥 꺼내 가시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숙방, 그러니까 외국 명문대로 유학 간 방에 내 자식을 집어넣으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야 돼요. 안 되죠. 거의 특권층들의 1% 미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자, 핵심이 나오죠. 핵심은 우리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학습기라고 불러요. 뇌과학에서는 모방학습기. 두뇌가 옆에 있는 사람의 두뇌를 모방하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모방하면서. 그러면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두뇌는 엄마 두뇌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학교에도 없고 학원에도 없어요. 두뇌가 엄마 두뇌밖에 없어요. 아빠 두뇌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직장에 가 있고 출장 가야 되고 아이랑 놀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뇌의 접속이라는 것은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DNA가 얼마만큼 일치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이걸로 진짜 이제 조금 10분 오버했는데 질문은 카페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모든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자기 아이하고 세포들을 교환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포하고 무수한 유전체 그 다음에 RNA, 그 DNA 조각 DNA를 복제하게 해주는 효소 DNA를 조절하는 조절 인자 이거 다 교환하고요. 이런 것들 다 교환하고요. 또 뭐를 교환하냐면은 자녀가 두뇌가 만들어질 때 피부 조직이 변해서 뇌세포가 되는데 그 되는 과정에서 이게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느슨해요. 세포들이. 작은 세포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몰랐지 예전에. 아이가 뱃속에서 세포 분열할 때 작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뉴런 세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오나 봐요. 뇌세포가. 그게 혈액을 타고 엄마 온몸을 순환합니다. 임신했을 때. 그래서 엄마의 몸속과 두뇌 속에는 자기 자식이 가지고 있는 DNA 발현 물질이라든가 그걸 후성 유전체라고 하거든요. 물질도 공유하고 있고 수많은 효소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면역 물질 막 이런 것들 결정적으로 엄마의 뉴런 세포가 자식한테 가지는 않지만 엄마의 DNA 이런 건 가요. 엄마한테 있는 것도 애한테 가고 애한테 있는 것도 엄마한테 오는데 오직 애한테 있는 게 엄마한테 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공평하게 다 이렇게 섞는데 그게 뭐냐면 뉴런 세포예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의 뉴런 세포들이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임신했을 때 엄마의 그 두뇌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뉴런 세포가 이 틈으로 빠져나와서 엄마의 뉴런들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의 뉴런 세포가.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뉴런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 뭐 케톤체 이런 걸 먹고 자라고 두뇌 안은 물론 면역 세포가 있긴 하지만 이게 생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봐요. 이것도 이제 이건 MRI로 현재 측정하기 좀 어려워요. 죽은 사람의 두뇌를 해부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전 증명될 거라고 봅니다. 즉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간 자녀의 뉴런 세포는 생존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도 전혀 이질적인 바이러스들도 우리 두뇌 안에 생존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하고는 DNA가 비슷하잖아요. 최소 50%는. 그래서 저는 생존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용인한다는 얘기죠. 야, 얘 살려주자 그냥. 우리 편인 것 같다고 봐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두뇌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제 이것 증명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엄마의 두뇌 안에는 자식의
DNA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의 뉴런 세포랑 동일한 성분의 뉴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의 두뇌 상태가 자식에 의해서 24시간 감시당한다. 즉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밖에 성장을 못해야 돼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엄마가 자식을 믿는다라는 마음은 뭐죠?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믿지 못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두뇌 속에 이미 도파민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 엄마가. 그게 유전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실시간으로 자녀의 불안감을 낮춰주게 됩니다. 불안감은 집중엔 좋지만 몰입에 좋지 않아요. 불안감은 집중하는 두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몰입하는 두뇌를 못 만들어요. 몰입은 굉장히 이완된 상태. 그 일과 또는 그 책과 내가 일치된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치된 상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속담이 맞냐? 왜 자식은 부모가, 특히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밖에 성장을 못하냐? 엄마 두뇌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재 엄마의 두뇌를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가는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강의할 때 본인이 신사임당이 되지 않고서 자식은 이일곡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기가 신사임당이 돼야지. 자기가 예술을 즐기고 꼭 예술과 학문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여기서 우리 두뇌는 뭐냐면은 뭘 즐기는지는 크게 구분을 하지 못해요. 두뇌는. 즉 야구를 하는 두뇌로 영어를 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야구하는 두뇌로. 그러니까 두뇌의 그 상태, 마음 상태, 감정의 상태만 자식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돈벌이를 즐기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랑을 하는 건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약간 새로운 상황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용이 뻔한 드라마를 보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미래가 너무 뻔하게 예측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좀 괴로워서 이런 예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 차라리 집을 나가라 엄마가. 시댁이 싫으면 집을 나가서 밖에서 굉장히 즐겁게 살아라. 애 버리고 가라. 그래야 그 애가 성공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됐겠지만. 엄마 두뇌의 현재 상태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엄마의 일상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가끔 일탈해도 되지만 아빠는 영향력이, 자식과의 연결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는 90% 이상, 아빠와 연결로 대비해서 저는 95%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20, 30배 이상 자식에 대한 연결이 강하다. 엄마의 두뇌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뉴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DNA를 공유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야, 근데 엄마는 자기 24시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그 상태가 계속 자녀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숙을 쳐야 돼. 하숙을 보내고 기숙사를 보내고 애가 노는 환경을 그 입주과의 선생하고 놀게 해야 되고 아예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 자식의 미래가 불안해서 관리했던 엄마라면 제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학교 때 반드시 기숙사로 보내라. 안 그러면 엄마의 두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녀도 계속 미래를 걱정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자녀는 인공지능 시대에 완전히 안 맞아요. 끝냅시다. 어차피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예.